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다가오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미래가 다가올 것인지 이런 내용이 이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곤 하는데 상당수 직장인들의 머릿속에 이것이 아직 각인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 AI가 다가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죠. 그러면서 이 현재 직장 내에서 자기 포지션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사람이 상당수 된다고 해요. 이 한 예로 이 대형 컨설팅 펌에서 PR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34살의 클레어 씨라는 여성이 있는데 본인 현재 직업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수입도 좋아서 편안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지난 한 6개월 전부터는 슬슬 이 본인 커리어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바로 이런 인공지능 AI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성의 말은 현재까지는 내가 하는 일을 기계가 능가하지는 못할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 요새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로봇이 내가 하는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나를 오히려 능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우려를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요새 특히 뭐 대표적으로 챗 GPT에 대해서는 다 이제 들어봤는데 너무나 엄청나고 빠르고 정교하다 보니까 이 미래에는 이런 궁극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든지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뉴스 헤드라인도 이렇게 보면은 챗 GPT 같은 A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로봇이 인간 포지션을 대체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지난달에 나온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3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리포트인데 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300 밀리언이니까 3억 개의 풀타임 잡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숫자는 미국 전체 직업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건데 네. 그런데 동시에 이것들은 대체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력은 7%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AI가 만들어낸 컨텐츠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하고 구별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국가 차원에서는 이 AI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큰 목적이 생산성의 증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의 여파는 우리가 사는 것을 절대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여파는 산업계에 따라서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워크 같은 거는 한 46%고요. 법적 분야 직업은 44%. 근데 반대로 뭐 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런 건 6%고 메인테넌스는 4%로 나와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사람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은 좀 적네요. 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에버리지 작문 실력을 갖춘 사람도 이걸 통하면 좋은 훌륭한 에세이나 아티클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주면서 이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의 가치나 임금이 하락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로 쓰는 뭐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GPS 같은 경우로 인해서 또 예전에는 주위에 특히 길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오래되는 운전사의 임금도 낮아질 것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해서 운전사의 임금은 내려가지만 운전하는 사람의 숫자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직업을 놓고 보면 지금 존재하는 직업 중에 60%는 1940년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계속 있는 건데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최고로 빠르게 이제 변해갔고 그때부터 새로운 직업 창출 속도보다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는 숫자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엔 이미 인공지능은 자리 잡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 수준도 향상을 시켜줬고 생산력 증가시켜줬고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을 운영하는데 경비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위험도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저러나 이 챗 GPT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저도 뭐 들어본 지 2-5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사실 보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게 2022년 11월이니까 정말 한 2-3달, 3-4달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 이게 수십 년간 연구 끝에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챗 GPT가 인터넷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1월에, 그러니까 한 2-5달 된 정도죠. 그때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이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00억 달러 딜을 맺어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월드라든지 뭐 엑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피스 소프트웨어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치 엔진이 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빙. 빙. 네. 빙과 서비스를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인 구글도 자체 내 이 챗봇이라고 하는데 LAMDA를 내놓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챗 GPT는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 기간 동안에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을 초기 단계에 내놓았는데 이게 동물 뇌 안의 신경세포들 안에서 이 시그널 주고받는 데서 착안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획기적으로 단어라든지 구 또는 절 이런 순서와 스타일을 트래킹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GPT와 GPT-2 이 두 개의 대형 언어 모델을 몇 달 사이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GPT가 약자인데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2020년에 가서 GPT-3가 나왔는데 이것은 인간이 쓴 텍스트 능력을 성공시켰고요.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게 됐고 다큐멘터를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영어, 프렌치, 스페니쉬 모든 번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이 한 것이랑 구별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2022년 1월에 Instruct GPT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이나 혐오감되는 텍스트를 줄이게 됐고 추가 트레이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왔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이 회사도 이걸 보고 그 능력이 놀랐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챗 GPT가 소설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그리고 이게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나오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충고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거가 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29살의 또 카피라이터 앨리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네. 이 여성은 참 이제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커스터머들이 이 저렴하고 편리한 AI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이런 확실함, 어센티시티를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콜롬비아 대학의 커리어 코치면서 강사인 캐롤린 몬트로스 교수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는 속도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충고하는 건 뭐냐면 그 대신 이것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워인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배우고 나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용할 능력을 갖추라고 추천하네요. 본인 자신에게 더 교육을 투자해서 이 기술에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본인도 기술을 갖추라는 겁니다. 위협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충고네요. 사실 이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건 이 자동화, 모든 것을 자동화하게 만들었고 또 모든 절차를 스무스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인간 역사 이런 변화는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산업화 혁명적인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모든 것을 바꿔놨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전자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이커머스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이런 것처럼 사회적인 진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게 변화라고 하네요. 하긴 뭐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흐름을 역행할 수도 없는 게 사실 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도 이제 몸을 맡기고 기왕이면은 더 잘 흘러갈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그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실 이 생각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내 직업을 뭐 뺏어갈 것이다, 훔쳐간다 이런 생각이 조금 과장된 리포트라고 하는 측도 있습니다. 사실 자기 직업이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14%밖에 안 된다고 나온 연구도 있는데요. 네. 이 좀 과장된 표현이라는 의견이 많고 이렇게 새로운 매년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이 100%다 이렇게 인간 직업으로 대체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아니죠.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이 어떻게 보면 로봇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게 의견인데 이런 예로 항공 산업을 한 예를 들었어요. 이 거대한 비행기 날개에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이 이 날개 하나 페인트 칠하는데 로봇이 하면 24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면 이것이 몇 시간이 돼도 완성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로봇에게 맡기고 그 대신 사람은 추가로 페인트를 넣고 정리하고 잘 움직이고 관리하는 게 인간의 임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로봇들이 막 이렇게 막 수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존하는 존재, 그래서 바이너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실 어느 비즈니스고 로봇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고 로봇이 못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인간의 특이한 장점을 알고 꼭 절대 잊지 말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 간의 관계, 인터랙션 이런 건 기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거기다 또 감성 지능이라 그러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공존해야 될 세상 같아요. 휴머니즘을 더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왕에 뭐 모든 게 그쪽으로 흐르면은 쫓아가야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